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성인 또는 아이들한테 바이올린을 이렇게 가르친 지가 한 40년 돼가는데요. 그동안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그 바이올린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부터 현재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까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완전 초보자가 그 악기를 구입해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 바이올린에 관한 모든 것, 활에 관한 모든 것, 또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등등 기초부터 연주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슨을 하다 보면 간간히 그 바이올린을 배우시고자 그 무작정 악기를 사오셔서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간혹 그 바이올린의 기초만 알고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같이 그 많은 분들이 그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과 그 관심으로 도전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첫 시간을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면서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올린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열면요, 제일 이제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활 있죠. 활. 그 다음에 어깨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송진이 있고, 그 다음에 먼지털 이렇게 악기를 닦는 그런 수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게 뭐냐고 굉장히 궁금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습도계예요. 그래서 악기 바이올린은 나무 제품이기 때문에 장마철 같은데 습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습도계가 붙어 있는 거고요. 바이올린을 보게 되면 활로 줄을 문지르는 이제 차련악기라는 건데, 현악기에는 세 종류가 있죠. 바이올린처럼 활로 줄을 문지르는 이제 찰현, 마찰이에서 한다고 해서 찰현이고요. 그 다음에 줄을 어떤 물체로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나는 그 타현악기,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 그 피아노 선이 쫙 있고, 그거를 햄머라는 이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때려서 소리가 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줄을 뜯어내는 발현악기, 기타나 가야금이 되겠죠. 그래서 발현악기가 있는데, 물론 바이올린에서도 이렇게 대고 손가락을 뜯는 피치카토라는 주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올린이 발현악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활로 줄을 문지러 소리 나는 그 차련악기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활인데요. 활을 처음에 꺼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활털이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가지고 바이올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활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란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금속으로 만든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버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장력이 생기죠. 그래서 약간 팽팽해지는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걸 어느 정도 감량하게 되면 활대하고 활털, 그러니까 활의 제일 가운데 부분, 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활대하고 활털 사이를 활대의 두께 정도, 그러니까 그림에 보게 되면 1cm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cm 안 되게끔 1cm 내외에서 하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갖고, 이걸 너무 많이 감게 되면 활이 이렇게 막 아래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면 활 금방 망가지고 장력이 없어지니까 활털도 늘어나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활은 항상 이렇게 날씬하게 안으로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소리가 안 나죠. 왜 안 나냐게 되면, 이 활털은 이렇게 말꼬리로 만드는데, 말꼬리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표백 작용을 합니다. 표백제를 가지고 이제 표백제 가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활털에 그런 좀 잔여 물질이 좀 있겠고, 또 하나는 활털을 이제 활대에다 맬 때 가지런하게 해서 이제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유분이 약간 섞여 있는 액체를 발라가지고 이제 빗질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나란하게 해서 이제 활털을 묶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 활털에 이제 그런 물질이 좀 남아있겠죠. 그래서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처음엔 소리가 안 납니다. 또 개중에는 또 어떤 활 보게 되면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활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니까 이제 이거를 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송진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송진을 가지고 그 활털을 발라야 되는데, 이 송진도 처음에 이제 열어보게 되면 끝이 맨질맨질하게 돼요. 새 거니까. 그걸 소리를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이라든지 이제 뾰족한 물건으로 이 표면을 이렇게 약간 상처를 내게 되면 이제 어떤 흠집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활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송진은 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위에서 활을 대고, 그 다음에 약간 힘을 가해서 이렇게 쭉쭉 문지르게 되면 송진이 잘 발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발라야 될지, 송진은 이렇게 뭐 때마다 바르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묻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30회 정도 바르면 아마 적당하실 거예요. 송진이 뭐 발랐나 안 발랐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그러려면 이 손등이라든지 손 위에다가 이걸 놓고 이렇게 살짝 문져보게 되면 여기 송진가루가 묻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송진이 발라진 상태를 확인하시고, 혹 너무 많이 발랐다 싶으면 이렇게 부분이 보여요. 많이 바른 게. 그러면 공중에 대고 이게 몇 번 털어내게 되면 많이 발라진 송진들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니게 되면 뭐 약간 딱딱한 책상이라든지 뭐 그런데 팔끝을 대고 가볍게 이렇게 톡톡 몇 번 두들기게 되면 이제 활털에 묻어 있었던 과다하게 묻어 있는 송진가루가 떨어져서 적당한 송진이 이제 활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내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다음은 이제 어깨 받침인데요. 어깨 받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4분의 4, 4분의 3. 이건 뭐냐면 바이올린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깨 받침은 4분의 4 사이즈, 그러니까 풀 사이즈죠. 제일 큰 거요. 그런데 그 아래 사이즈, 4분의 3 사이즈까지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이건 발이고 이게 본체인데, 이 본체를 보면 이쪽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이건 쑥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어깨가 닿는다고, 그 다음에 이 올라온 부분이 가슴이 닿는 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는데, 여기 다리를 보게 되면 한쪽은 높고 한쪽은 얕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바이올린은 놨을 때 이렇게 몸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편편하게 있어야지만 뭐 보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올린 연주할 때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가능한 한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렇게 놓기 위해서는
예, 어깨 받침이 조금 도움을 줘야 되죠. 그래서 어깨 받침 한쪽이 높은데 이 가슴 쪽입니다. 또 발을 보게 되면 또 발도 볼트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거는 높은 쪽에다가 끼고요. 낮은 거는 낮은 쪽에다 이렇게 낍니다. 반대로 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개인 취향이고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가슴 쪽을 높여가지고 악기가 좀 편하게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자기 악기를 했을 때 이 목하고 턱하고 그러니까 턱하고 어깨하고 간격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볼트가 있죠. 볼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악기에 따라서 아까 4분의 3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악기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이거를 이제 넓이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트를 풀어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면 넓어지겠죠. 그래서 악기를 한번 재 보아 가지고 적당한 그 구멍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볼트 이렇게 꾹 조여주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깨 받침을 바이올린에 이제 어디다가 장착을 시키느냐, 이제 개중에는 어떤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이 밑에 바이올린 밑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밑으로 호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가 같이 호가 나면 안 되고 이 반대로 해가지고 그림에 있죠. 반대로 해가지고 뭐 이건 일자는 아니지만 그 두 개가 이렇게 평행으로 나란하게 있게끔 이렇게 붙여가시면 되는데 한쪽에 먼저 끼시고요. 한쪽을 다리 먼저 끼고 그다음에 이쪽을 끼워서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게 되면 이 고무이기 때문에 안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이 밑부분과 윗부분을 이렇게 평행으로 뭐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바이올린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해요. 하기면 예전에는 이쪽 어깨 쪽을 많이 올리고 이 가슴 쪽을 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깨에 놔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팔쪽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양쪽의 길이를 거의 비슷하게 하게 되면 이게 중앙에 딱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어깨 받침만큼 또 중요한 게 이 턱 받침인데 이 그림의 첫째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턱 받침이 이 앞쪽이 이렇게 들려진 악기가 있었죠. 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쪽에 턱이 닿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턱이 닿는 부분보다 이 앞쪽이 높게 되면 턱을 줬을 때, 그 턱은 악기의 턱 받침의 쓰임새는 이렇게 턱을 딱 쥐어가지고 턱뼈로 얘를 줘야 되는데 얘가 높게 되면 이렇게 미끄러지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이제 학생들도 이제 가까이 있는데 그때는 이 턱 받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턱 받침은 항상 목 쪽에 닿는 부분이 앞쪽보다 이렇게 높게끔, 그래서 숙여진 상태.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끝이 숙여진 상태인데 이 악기를 가만 보게 되면 이제 끝이 이거보다 이쪽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숙여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턱으로 악기를 고정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턱 받침 중에서 제가 좀 선호하는 부분인데 맨 끝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턱을 조이는 부분이 이렇게 언덕처럼 툭 올라온 상태의 턱받침입니다. 이거는 이제 높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이거를 잡았을 때 턱으로 딱 잡았을 때 악기가 굉장히 견고하게 몸에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턱받침도 이제 악기를 고칠 때 턱받침도 좀 보시면 되고, 일단 그거는 이런 또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그 악기 뭐 활 이런 그 상세하게 다시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잠깐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올린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어떻게 해야지 처음에 우리가 바이올린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갖출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이 이제 소리를 다 내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내봐야 되겠죠. 물론 바이올린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자세도 못 잡고 활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안하게 활이 어떤 작용을 하며 바이올린 이 줄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것부터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든지 바닥에 내려놓으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활을 쥘 때 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반지 모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반지 모양 정도에다가 활대를 살짝 안에다가 걸어 놓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죠.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쥐게 되면 거의 활 무게만 이게 이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거보시는데, 자, 이제 그림에 있듯이 이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보게 되면 그 줄하고 활하고 직각이죠. 직각이면서 요 브릿지라는 하얀 나무 있죠. 하얀 나무하고는 평행이 되게끔 요렇게 요 방향에서 이 활을 어디다 대냐 하게 되면 이제 악기에 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F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F홀이라 그럽니다. 그 F홀에 보게 되면 이게 맨 위에 그 구멍이 있죠. 요 구멍은 요 지판과 브릿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다가 그 활을 올려놓고 이렇게 직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활을 거보시는데, 밑에서부터 하지 마시고 거의 중간할 정도, 가장 편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활을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활대만 잡고 그대로 한번 이렇게 슬슬 끌어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혹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한번 진 누르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이런 소리보다는 이 소리가 낫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데, 활을 꽉 잡지 마시고 그냥 활대에 무게만 가지고 한번 소리 낸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살살 끌어보게 되면 활털이 이 줄을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하면서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아마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활털 긁게 되면 줄이 이렇게 막 떨리는 게 보여요. 그 진동이 이 브릿지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인데, 그래가지고 이 활털이 줄을 문지를 때 어떻게 해야지만 소리가 조금 더 고운 소리가 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 줄만 하지 마시고 네 줄을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활이 각 줄을 할 수 있는 이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를 한번 보셔가지고 활에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어야지만 어느 소리가 난다거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바이올린은 음을 낼 때 손가락을 이용하죠. 피아노도 물론 손가락을 이용하지만 피아노는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엄지를 1번이라고 하죠. 1, 2, 3, 4, 5인데 바이올린은 엄지를 안 씁니다. 왜? 받쳐야 되니까. 나머지 4개 손가락으로 쓰는데 이게 첫째 손가락, 보통 숫자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 그림에 있듯이 첫째 손가락을 뭐 어느 줄이나 상관없지만 좀 두 번째 줄 정도로 해볼게요. 거기서 요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툭 올라오는데 이게 줄받침 틀어놨는데 거기서부터 한 대략 한 2cm 정도 뛰게 되면 악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2cm 정도 뛰어서 이렇게 꼭 손가락 끝으로 꼭 누르게 되면 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누르다가 그 다음 하나를 눌러가지고 소리를 내보게 되면 바뀌죠. 이게 이제 피아노의 라 소리하고 하나 올라가면 시 소리인데, 그래서 손가락을 대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개방현, 손가락을 안 누르는 거 보고 개방현이라고 그러는데 오픈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그냥 손가락을 눌렀을 때 음이 이게 변하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게 되면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바이올린의 뭐 관찰이라든지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된다든지 음정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든지 꽤 많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랑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저랑 같이 해줘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많은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좀 더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면서부터 이제 소리 내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는 걸 약속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응.